공화 민주 양당의 2조 달러 코로나 구호 패키지 초당안이 나와 채택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21세 미만 젊은이들 중 최소 12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호감도가 34%로 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16%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산불 대재앙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후변화를 놓고 대격돌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04년 출시 후 혁신적으로 진화한 올류 투싼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공통 분모를 위주로 절충한 2조 달러 규모의 초당안이 나와 채택 여부가 주시되고 있습니다. 초당안에는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과 실업수당 450달러, 중소업체 PPP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데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양측 지도부가 곧 최후談판을 벌일 태세를 보여 9월 내 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지도부가 최후談판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민 1,200달러씩 직접 지원과 실업수당 주당 450달러 제공, 중소업체 PPP 프로그램과 주정부 5천억 달러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초당안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직접 협상을 중단한 채 기싸움만 벌여온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평의원들과 여론의 압박을 받고 곧 최후談판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워싱턴에 머물 것이라고 공개 약속해 배수진을 치고 백악관과 최후談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staying here until we have an agree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We're optimistic that the White House, at least, will understand that we have to do some things. 이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11월 3일 선거 이후로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의원들이 빈손으로 선거에 나서 유권자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10월 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문제 해결사 의원들의 초당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I will continue to work on this. I've told the Speaker I'm available anytime to negotiate, no conditions. And we look forward. I understand the Problem Solvers is going to put out a bipartisan proposal. 이런 워싱턴 지도부의 반응을 불러온 평의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25명씩 모두 50명의 중도 타협파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솔버스 문제 해결사 소속 하원의원들이 예고대로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초당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조 2천억 달러, 백악관은 1조 5천억 달러를 제시해 왔는데 총 규모는 민주당 측에 가깝고 내용은 백악관 제안과 비슷하게 절충했습니다. 문제 해결사 하원의원들의 초당안에는 3,160억 달러를 배정해 미국민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4인 가정 3,400달러씩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재개하는데 2,9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가 배정되는 연방 실업수당은 8주 동안 주당 450달러를 제공한 후에 다른 5주 동안에는 상실한 임금이 많을 경우 최대 60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첫 8주 동안 450달러 제공으로 공화당안에 가깝고 그 후 5주 동안에는 민주당안에 근접하도록 절충한 겁니다. 마지막 걸림돌로 꼽혀온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으로 주지사 협의회가 요청한 5천억 달러를 배정해 민주당의 9,150억 달러보다는 대폭 내려잡은 반면 공화당의 1,500억 달러보다는 3배나 올려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초당안이 그대로 연방 상하원에서 채택되지는 못하더라도 교착되어 있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촉진시켜 9월 안에 타결짓도록 압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젊고 건강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적고 걸리더라도 심각한 증상 없이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21세 미만 젊은이들 중 최소 12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비록 젊은이들이 시니어 코로나 환자들에 비해 증상이 심각하지 않지만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위험에서 항상 예외되는 것은 아니라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21살 미만의 젊은이들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로 인해 미 전역에서 21살 미만의 젊은이들이 최소 121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3분의 2가 흑인과 히스패닉계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벼운 코로나19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며 젊은이들의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CDC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121명 중 10%는 1세 미만, 20%는 1세 내지 9세, 나머지 70%는 10세 내지 20세 사이였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내지 20세 청소년들에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젊은 층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유발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연령대에 위험하다는 하버드대 의학협회지에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청년 3,222명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88명이 사망했고 그중 20%는 집중 치료가 필요했으며 10%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존자의 3%에 해당하는 99명의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재활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입원한 젊은이들 중 약 60%는 남성이었으며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 약 60%에 해당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 가능성이 더 높았고 비만과 고혈압이 있는 기저질환자는 인공호흡에서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협회지 자마의 미첼 카츠 내과 부편집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가 모든 연령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층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에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젊은이들이 감염증을 앓고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다며 실제 회복된 많은 젊은 환자들의 심장질환이 생긴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 내지 40대에 의해 코로나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다수가 무증상이며 이로 인해 노인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13개 동맹국들에서 미국 호감도가 34%로 크게 떨어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16%까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호감도가 59%로 동맹국들 중에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 트럼프 신뢰도는 17%에 머물렀고 독일에서는 미국 호감도 26%, 트럼프 신뢰 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 확진자들이 6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들도 20만 명에 육박하면서 동맹국들의 미국 호감도와 트럼프 신뢰도가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해 13개 동맹국들에서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호감도는 평균 34%, 트럼프 대통령 신뢰도는 16%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개 동맹국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미국 호감도가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한국인들은 17%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미국 호감도는 41%로 한국보다 18포인트나 낮은 반면 트럼프 신뢰도는 25%로 한국보다 8포인트나 높고 13개 동맹국들 중에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동맹국들 중 미국 호감도와 트럼프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벨기에로 24%와 9%에 그쳤습니다. 두 정상들끼리 설전을 주고받아온 독일의 경우 미국 호감도는 26%, 트럼프 신뢰도는 10%로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호감도는 31%, 트럼프 신뢰도는 11%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영국은 미국 호감도 41%, 트럼프 신뢰도 19%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내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와 미국 호감도가 하락해왔으나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 한국인들은 자국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6%나 됐으나 미국의 대응을 잘 됐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습니다.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의 경우 긍정평가 비율이 자국 정부는 무려 88%인 반면 미국은 9%에 그쳤습니다. 일본인들은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다고 답변한 여론이 자국 정부 55%, 미국 15%로 대조를 보였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워싱턴주를 집어삼키고 있는 산불 대재앙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후변화를 놓고 대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를 직접 방문해 산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초대형 산불의 주 요인이라는 주지사의 주장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데 대해 주지사 등으로부터 지적당했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방화범이라고 부르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산불이 서부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를 집어삼키며 지금까지 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남한 면적의 20%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폐허로 만들자 배합권 레이스에도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부 산불 대재앙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직접 방문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연방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가 수년 동안 일축해온 기후변화가 초대형 산불의 주요 요인이라는 과학자들의 지적을 애써 피하려다가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관리들과 어색한 토론을 하면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hat climate change is real and that is exacerbating this. And on vegetation, forest management, but please respect, and I know you do, the difference of opinion out here as it relates to this fundamental issue 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Absolutely. Appreciate that.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후변화는 실제라면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존중하지만 기후변화가 대형 산불의 주요 요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인식해 주길 바란다면서 면전에서 일갈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잘못된 산림관리 때문에 초대형 산불이 악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빗대어 더 나은 산림관리도 필요하지만 캘리포니아 산림 중 고작 3%만 주정부 관리 지역이고 57%는 연방관리라고 지적해 트럼프 대통령을 멋쩍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초대형 산불이 기후변화가 주요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외면한 채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건조해 산불이 번진 것이므로 산림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부 델라웨어에서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부 산불 등 대재앙에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4년도 트럼프의 기후변화 부인을 허용한다면 수많은 교외 지역이 불에 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방화범이라고까지 부르고 그런 기후방화범에게 4년도 배합권을 맡기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If we have 4 more years of Trump's climate denial, how many suburbs will be burned? Give a climate arsonist 4 more years in the White House. Why would anyone be surprised if we have more America ablaze?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서부 산불까지 4대 재앙에 형편없이 대응해 미국민들에게 비극을 안겨주고 있다고 성토하며 미국은 이제 더욱 강력한 대통령의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러나 상반된 정책 차이를 내세워 트럼프 공격에만 치중하지 말고 본인의 더 나은 대안까지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혁신적으로 진화한 올류 투싼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투싼은 2004년 출시 후 전 세계 700만 대 이상 판매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데요. 5년 만에 4세대 모델로 완전히 새롭게 바뀐 올류 투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2015년 3세대 이후 5년 만에 바뀐 4세대 모델 올뉴 투싼을 공개했습니다. 2004년 첫 출시 후 전 세계 누적 약 700만 대 이상 팔린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링 SUV인 투싼을 기본으로 하는 모델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뉴 투싼은 2015년 3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혁신적으로 진화한 4세대 모델로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가 적용됐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외장 디자인과 혁신적으로 개선된 전방 개방감, 미래지향적 사용감을 제공하는 실내 디자인을 더한 것이 올뉴 투싼의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입체적인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을 적용했고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적용해 전장, 축간거리, 2열 레그룸 등의 길이도 대폭 길어졌습니다. 후면부는 후미등을 감싸고 있는 검정 테두리 위에 후미등 점등 시 삼각형 형상이 모습을 드러내는 히든 라이팅 기법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실내는 개방형 클러스터와 대시보드 아래로 위치를 내린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풀터치 방식의 센터패시아, 전자식 변속 버튼 등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현대디자인센터장 이상엽 전무는 현대자동차는 감성이 더해진 스포티함을 혁신적 기술로 구현한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신형 투싼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완결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의 도전적이고 대담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SUV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장 컬러는 쉬머링 실버, 타이탄 그레이, 크림슨 레드, 아마존 그레이 4종의 신규 색상을 포함해 총 6종이 있으며 내장 컬러는 블랙, 인디고, 브라운, 그레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접혀서 밑으로 수납되는 폴드 앤 다이브 시트를 2열에 적용해 1열 후방에 확장된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형 투싼에는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돼 엔진 최고 출력 180PS, 최대 토크 27kg F미터, 시스템 최고 출력 230PS, 복합 연비 16.2km/L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능동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음성인식 복합 제어기 등 현대 디지털 키 등이 탑재돼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기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자리 잡고 있는 레리 오건 주지사님과 유미 오건 여사님이 계신 관저를 찾아왔습니다.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 오건 여사님의 최근 근황과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마스크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어느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내가 하나 보여드릴 게 저기 무궁화를 심었어요. 예, 눈에 띄네요, 무궁화가. 무궁화를 심어서 여기 무궁화를 제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곳을 심으려고 심어놓고 가려고. 아, 작년에 심으셨군요. 네, 작년에. 예. 근데 이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무궁화를 심었어요. 여기서 무궁화 꽃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니요. 예. 그럼 매해 지금 일부는 심어요. 심으시고. 안녕하세요,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리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시느라 많이 쓰셨어요.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한풀 꺾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날씨처럼 한풀 꺾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야죠. 오늘은 또 유난히 하늘도 맑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경제는 재개방됐지만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유미오건 여사님께서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피고 계신가요? 특별히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을 살피라기보다는 뒤에서 그저 걱정하고 또 우리 한인 1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힘든 스몰 비즈니스들을 다 하시는데 늘 항상 마음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났을 때부터 우리 주정부에서 이미 저희 남편이 항상 주의하는 거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연락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기자분들로 통해서 또 신문상 또 인터넷 많이 주지사 그 컨퍼런스
미팅 나갈 때 그걸 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인들이 오히려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PP 같은 거 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잘 끝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어렵지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미케어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두루 살피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뭐 저는 또 아티스트고 티처고, 저는 또 뭐 저희 남편은 정치인이지만 저는 원래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또 우리 남편의 그 암을 통해서 초창기 처음에 2015에 그 병원의 환자들, 어른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방마다 방문하게 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어머니요, 할머니요, 또 선생이고, 그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저렇게 병상에 누운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각하기에 2017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2017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유미케어 그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정말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한자라는 거를, 그래서 잘 견딜 수 있고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암 환자뿐 아니고 모든 질병에 어린아이, 1살 어린아이부터 21살 청년들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그렇죠. 전 멜론드 모든, 예, 모든 속한, 그거는 우리 한인들이 특별히 많이 알려주지 않고 계셔서, 예, 병원에 뭐 그게 어디 우리 밖에다 한 게 아니고 병원에 멜론드 하스베로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잔아킨스에는 이제 내년 정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스탑되지만 저희는 지금 그 유미케어스는 스탑하지 않고 계속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관심 있게 살피고 계신 분야가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죠? 네, 뭐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빚을 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Korean First Lady Any State로서 그분들이 아니면 제가 이곳에 제가 이렇게 오기 되기까지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또 덕분이고, 또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 현재 오늘의 발전이기까지는 그분들이 정말 싸워주시고, 또 많은 친구분들, 그분들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어주신 그 빚을 제가 진 느낌이어서, 연세들이 이제 많아요. 네. 뭐 85세 이상, 90 뭐 이렇게 되셨는데, 뭐 그분들이 날마다 해년마다 보면은 정말 벌써 떠나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에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점으로 항상 전쟁을 끝나고 어느 스테이트에서 웰컴홈을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관저에서 웰컴홈 그 행사를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근데 올해는 정말 70주년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돼서 전부 스탑이네요. 네. 내년 정도는 좀 잘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르는 곳에 어느 행사든지 코리안 월 베트런스 그 행사에 6.25 참전용사 727 꼭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 꼭 헤이글스타운이며 에브리웨어 저는 갑니다. 네. 한인들의 위상과 차세대를 위해서 메릴랜드 코리아타운 조성 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코리아타운 설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저희가 안전히 스탑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잖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잠시나마 조금 파스하고 있어요. 중단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곧 할 예정이고, 저희 남편이 멜런드로 주주사에 있는 한 그 프로젝트는 2년 안에 빨리 끝나야 돼서 계속 하고 진행 중에 있고, 원래 4개를 세우려고 우리 벨가들처럼 그런 지붕 건물인데요. 한국에 가시면 약간 우리 경복궁 전통 조형물인데
4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2개로 줄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펀드 배송이 힘들고 또 한국 정부에다 정말 부탁드리는 것도 한국 정부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우시고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곧 할 예정인데 지금 계속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또 뒤로 또 이렇게 많이 현재도 해주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해진 날짜는 2022 봄 안에 아마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레이드도 멋지게 한번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2022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이제 뭐 저희 있는 재선 끝난 후에는 저희가 재선이 됐지만 정말 그 후로는 다음 주지사 때는 어려운 일이어서 지금 저희가 바쁜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다들 열심히 또 응원해 주고 또 이게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손자, 손녀, 차세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뭘 했고 여기 사시면서 또 우리 앞으로 그 세대들이 프라우드하고 거기 살 때 정말 커뮤니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노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보여줄 수 있고 그들도 힘이 내서 더 열심히 앞으로 살겠죠. 네, 이번 코로나 진단키트 수입에 여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메릴랜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진단키트 도네이션도 많았다죠? 네, 뭐 이제 진단키트는 저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딸이니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에서 정말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만들어냈고 또 I'm so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모든 정부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한국이 제일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지만 정말 항상 감사하고 또 대사관을 중심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첫 번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열심히 쓰여지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올 때까지는 잘 글로 쓸 겁니다. 고향 나주에서도 진단키트 그 도네이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나주에서는 나주 장갑 이제 진단키트는 이제 회사에서 그걸 우리가 사왔고 다른 장갑, PPE, 마스크, 네네 또 그런 전라남도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많은 현재 이곳에 계신 우리 한인들도 많이 도네이션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힘이 무척 많이 나죠. 지금까지도 레리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펴주실 건가요? 뭐 저야 뭐 뒤에서 한국식으로 내조하는 거죠. 뭐 앞에서 저야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예, 아내로서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 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남편을 한국식으로 또 뭐 전에 퍼스트레디들은 다들 뭐 정말 일하는 풀타임 잡을 가지신 정말 그런 잡을 하셨는데 저도 잡이 있었지만 티칭하는 잡인데 요새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잠시 쉬고 있어요. 쉬면서 정말 내가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멜론디의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제가 손이 필요한 곳에 정말 아까 그 유미케어뿐 아니까 또 무슨 디스빌리티 장애인들 또 홀로 사는 싱글마들 또 홈리스트 쉘터 같은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내조자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인사회 성장을 위한 노력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너무 힘드신 거 잘 압니다. 특별히 작은 비즈니스, 식당, 뭐 어떤 비즈니스고 지금 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한인들이 정말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한인들이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세요. 네, 여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갖고서 다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